다치바나 다카시의 이 책이 있습니다.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에 나오는 한 일화를 사이토 다카시 내가 공부하는 이유에서는 42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수업 시간에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프랑스의 영웅이라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이 한 장군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이게 학생하고 막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생에게 좀 더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 친구가 수업에 집중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은 어떻게 해요? 술 이름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지 그 술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자,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실제 실화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하나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그 분야만 집중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맥락은 살펴보지 못하고 나폴레옹 술 이름이잖아.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죠. 자, 다치바나 다카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두 분의 이제 딱 보기에도 지식인들 같은가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이어령 선생님이랑 또 요 분이 다치바나 다카시 일본의 뭐 지식의 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아시아에서 가장 최고의 석학 뭐 진짜 지식인이라고 할 만한 두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 근데 안타깝게도 두 분 다 별세하셨는데 자,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이어령 박사님, 선생님, 또 일본을 대표하는 다치바나 다카시입니다. 특별히 다치바나 다카시 오늘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 고양이 빌딩이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 빌딩이 개인 서재인데 다치바나 다카시의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런 책들 20만 권, 몇 권이요? 20만 권이요. 와, 20만 권, 이거 언제 다 읽지? 이거 어떻게 읽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 네,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오늘 다치바나 다카시의 20만 권의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두 권의 책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두 권입니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나온 책인데 저는 2006년도에 읽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에 다시 복학을 해서 4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도서관에서 그 뭐죠? 그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근로장학생으로 도서관에서 사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시스템이 말도 안 돼. 지금 생각하면은, 뭐, 나름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뭔가 막 이렇게 막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들 막 찾아보고 읽으면서, 여기 특별히 보면은, 다치바나식의 독서론과 독서술과 특별히 서재론에 대해서 나와요. 서재.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효율적으로 나만의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어쨌든, 여러분,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 꼭 읽어보실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고양이 그 빌딩 있잖아요. 거기 20만 권의 책이 층별로 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전체 내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치바나 다카시의 서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 저는 2021년인가 읽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다양한 사파들, 이미지들이 굉장히 아주 고퀄리티의 사진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바나 다카시의 서재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층별로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그 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 강추드립니다. 자, 다치바나 다카시는 이런 현상,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 술 이름 아니야?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그것만 알고 있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왜 그러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시에 필요하지 않는 과목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학교에서 입시에 필요한 그 주요 과목만을 가리키고 나머지 것들은 하찮게 여기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어떤 그 방향의 공부만 한다는 것이요. 당장 지금은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두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시각을 편협하게 만듭니다. 요것만이 정답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시각을 굉장히 편협하게 다양하게 열려있는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시각을 편협하게 만들고요. 결과적으로 두 번째, 균형을 잃은 성장을 하게 만듭니다. 성장하긴 해. 하나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있어. 하지만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 분야에만 특별히 능통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거 외에 다른 분야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문가 바보 들어보셨나요? 전문가 바보가 되어서 편협한 생각만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한 어떤 그 길만, 요것만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그것만
알게 되는, 다른 거 모르는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전문 영역에만 빠져서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일컬어 전문가 바보라고 하죠. 그래서 내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들을 다채롭게 한번 공부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치바라 다카시의 그 책들 한번 꼭 한번 가볍게라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부는 자신의 내면에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우리 어떤 이 마음밭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것과 같은데, 적극적으로 다양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나무의 종류도 각양각색일 것이고요. 그리고요, 숲의 면적도 넓을 것입니다. 반대로 게을리했다면요, 내면이 황량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의 나무를 심는 것인데, 다양한 공부를 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다양한 나무를 심은 거죠. 소나무, 잣나무, 무슨 뭐 사과나무, 과실수 등 여러 가지 나무들을 다채롭게 심은 사람은요, 종류도 각양각색인데다가 거기에 플러스 어떻게요? 그 면적 또한 굉장히 넓어질 거죠. 풍성한 숲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면에 다양한 나무가 자란 숲을 키운 사람은 자신과 다른 생각도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전문가 바보들은요, 이것만이 옳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찾아올 때 모두 다 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만을, 그러니까 소나무만을 심은 사람들, 소나무만 있는 그 거기에는요, 다른 나무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한 거죠. 유연함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공이 아닌 교양 수업을 들었던 당시,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써먹어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에 취업해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양 수업을 들었던 당시에는 당장 써먹을 것도 없는 공부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예,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공부가 진짜 나의 내면에 단단하게 뿌리 내렸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즘에 뭐 책들도 보면 돈이 되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뭐 실용적인, 물론 뭐 저도 그런 거 뭐 부정하진 않아요. 좋아요. 도움이 됩니다. 당장 도움 되죠. 하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돈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진짜 마땅히 공부하고 내가 알아야 될 영역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좀 깨달아지게 되면요, 그때야 비로소 스스로 공부라는 것을 진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돈이 되는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이 방법만을, 그냥 어떤 목적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좀뭐 그게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뭐 다양한 각자의 인생의 목표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나의 내면의 숲을 좀 다채롭게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 만약 저와 여러분, 당신 내면의 숲에 나무가 없어서 황량하다면 두 가지. 첫 번째, 나무 자체가 없어서 황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이렇게 풍성해야 되는데 드문 뭐 거의 없는 거죠. 나무가 없어서 첫 번째 황량한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일단 양은 많은데 종류가 너무 하나로만,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전문가 바보처럼 나무 종류가 너무 비슷하다면요. 그러니까 양 자체가 일단 너무 적거나, 내지는 양은 많지만 그 종류가 정말 너무 편협하다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거나, 지금 당장 나와 하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예, 조금씩 시간들을 만들어내서 유연하게 오랜 시간을 가져서 다양한 다채로운 분야의 책들, 또 공부 영역들을 늘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하지만 내 일과 전혀 다른 것들도 한 번씩 경험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숲이 가꿔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업과 전혀 다른 분야도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뭐 체험이든 이런 것들 을 한번 해보면요. 전혀 내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 있었지만 그 공간 안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것들이 내가 그 영역에 뛰어들어서 한번 경험하면요. 비로소 뭔가 보이게 되는 것들을 저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한 예로 제가 요 최근 한 두어 달간 대리운전이라는 뭐 탁송하는 거나 아니면 대리운전을 조금 많이 해 봤습니다. 뭐 한 지금까지 한 150건 정도를 두 달 사이에 해 봤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가 대리운전이야?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어떤 삶을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고 싶다. 대리 사회라는 책을 읽고 나서 야 이거 진짜 이게 뭐야 하면서 궁금해서 호기심 반 아니면 진짜 또 돈도 되고 또 한번 그들의 영역을 알고 싶어서 해 보니까 진짜 제가 너무 이렇게 이 같은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서 '나는 진짜 너무나 이렇게 참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 너무 이렇게 혹은 내 안에 어떤 그 무시하는 듯한 어떤 내 안에 어떤 겸손함이 사라졌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을 쪼끔 경험했던 시간들 이렇게 좀 한번 가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어떤 그 숲을 진짜 멋진 숲을 가꾸려면요. 전문 영역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것들도 경험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한번 경험하면서 좀 이렇게 좀 폭넓게 좀 진짜 그 풍성하게 그렇게 나만의 숲을 갖고 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숲을 갖고 가자. 그래서 오늘 내면의 다양한 나만의 숲을 키워가는 이 방법들 함께 나눴고요. 특별히 오늘 아까 소개해 드렸던 다치바라 다카시의 서재라는 책 가볍게 한번 읽어 보시고요.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 이 책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멋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